19년도 1월에 만나서 지금 이제 현직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증권회사를 간다고 하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증권회사로 다시 본인 가려고 해요? 진실 있게 한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 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데 오늘 제주에 또 현직자 한 분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한 제가 소개하는 얘기를 조금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터뷰 요청을 할 건데요. 제가 오늘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여과 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제가 대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무조건 취업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상황도 있구나. 우리가 이러한 진로를 고민하고 뭐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천편일률적으로 공식처럼 가지 않았으면 제가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직자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냥 하면 돼요. 예, 저는 19년도에 시중은행 중에 한 군데 이제 입사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증권사로 다시 이직을 준비 중인 이직너입니다. 얘기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어차피 모자이크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랑 처음에 만난 게 19년도? 19년도 맞나요? 예, 19년도 1월 달에 만났습니다. 19년도 1월에 만나서 지금 이제 현직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증권회사를 간다고 하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증권회사로 다시 본인 가려고 해요? 진실 있게 한번. 진짜. 예, 제가 증권사 원래부터 근데 제가 희망한 거는 PB를 희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PB가 이제 증권사도 있고 은행도 있는데 그런 막 업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일단 PB를 있으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다 준비를 해서 은행이 돼서 간 건데 성향적인 면에서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업무가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신이나 아니면 외환, 뭐 카드, 그다음 일반 뭐 예수신, 뭐 수신 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결국엔 그 PB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좀 업무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PB를 하려면은 증권사가 더 맞고 성향적인 측면에서 좀 더 증권사 PB가 저한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저랑 같이 준비를 했을 때, 그럼 제가 잘못한 거네요. 그걸 잘 못 끌어줬기 때문에. 살짝 있죠. 10%는 있죠. 10%는 있다. 일단 너무 그때 취업이 급했으니까,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히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진로 설정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뭐 은행을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지금 이 현직자와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저는 사실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현직자분이 은행에서 지금 증권사로 이직 준비를 하는 건 그걸 보시고 은행이 안 좋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에게 맞는 성향이 있고 본인에게 맞는 원래 목표가 있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 길을 따라서 결국 지금 어떻게든 돌아서 지금 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현실성 있는 또 은행 취업을 또 희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인금융도 있고 뭐 기업금융도 있고 WM도 있는데 본인이 은행으로서 하루 일과 있잖아요. 그거 짧게 한번 지금은 약간 한직 아닌 한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고 예전에 평소에 일했던 그 쳇바퀴 돌듯 그 일과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래요? 일단 출근 시간은 일단 지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에서 8시 반 사이 출근을 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한 8시 한 10분 안까지는 가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지점 사람들은 보통 한 8시 한 20분, 30분 요 정도에 오는 경우가 많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하는 거 없는데 일단 이제 업무를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뭐 시제도 갖다 놓고 아니면은 좀 그 전날에
좀 미뤄진 업무를 그때 하든지, 일단 아침에는 좀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 있을 때는 방과 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있으면 이제 교육 참석해서 듣고, 그 다음에 회의 있을 때는 또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자주 있는 곳도 있고 지점마다 달라요. 그거는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화요일 미리 이제 공지를 해주면 그날 아침에 가서 회의 있을 때는 회의를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나서 9시부터는 이제 업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똑같이 일반적으로 고객님 응대해서 이제 업무를 추진을 합니다. 그럼 개인 금융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지금 현직자분도 저랑 같이 하면서 막 자소서 쓸 때 힘들었잖아요. 면접 볼 때도.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무슨 업무인지를 약간은 아는데 정확하게 좀 그 내용들을 알면 아무래도 우리가 직무 역량이나 면접 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개인 금융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그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시면은 보통 업무가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 7, 80% 동기들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보통 모출납 먼저 시작을 해요. 모출납? 예. 모출납이 뭐라는 걸? 이제 모출납이 보통 시제를 다 관리를 하는데 시제. 예, 시제. 시제 돈이죠. 돈이에요. 예, 예. 돈이 오면은 보통 그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자출납이라고 하고 그 전체 이제 그 지점의 돈 전체를 관리를 하는 사람 모출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출납을 보통 들어가면은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고, 소수 경우에는 뭐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출 개인 여신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뭐 상담 창구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일단 모출납부터 네, 업무를 봅니다. 모출납. 이게 그 은행마다 다 다르긴 한데 보통 처음부터 원스톱처럼 모든 개인 업무를 다 하는 은행도 있고 저희 은행처럼 일단 업무가 이렇게 나눠진 은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창구나 상담 창구, 개인 여신처럼 이렇게 나눠진 은행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은행명 얘기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뭐 상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퇴사를 하셨잖아요. 퇴사를 하셨으니까 예. 그거 상관없어요. 퇴사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들어가시면은 빠른 창구, 상담 창구, 개인 여신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는 한 자리 가면 이제 여신까지 다 원스톱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에는 빡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나눠진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처음에 가시면은 일단 수신이나 뭐 수신이나 그러니까 하는 것들도 예, 외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진짜 그 하나하나 업무가 엄청 그냥 들었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전산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아, 전산. 전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신이나 카드 하나만 하더라도 그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진짜. 그 전산을 익히고 그다음 그 업무 방법서대로 그 업무를 익히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다 같이 해버리면 그만큼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업무 부담이 엄청 많죠. 그래서 신한은행을 힘들다고 하는 거고. 그 처음부터 이제 나눠진데 빠른 창구 이런 데는 그나마 이제 업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데 좀 더 빠르죠. 네.